안녕하세요, 현목코치입니다. 여러분, 뒤에 자전거 보이시죠? 오늘은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입문형 산악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입문형 산악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 영상에서. 그쵸?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형 자전거들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일단 입문형 산악 자전거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입문형 산악 자전거는요, 산악에 갈 수 있는 자전거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가격으로 접근성이 좋은 자전거를 입문형 산악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1000만원짜리로 입문하셔도 되겠죠.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지노선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입문형 산악 자전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만 충족하면 입문형 산악 자전거고, 그 가격이 충족이 안 되면 입문형 산악 자전거가 아니냐, 그런 가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산악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 산악 자전거 사러 왔어요 이러면은, 아, 이분이 산악에 가시려고 하는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산악 자전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악에 가서 안전하게 타고 또 주행을 했을 때 내구성이 잘 나오는 그런 자전거 중에서 시작이 되는 자전거들을 입문형 산악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 중에 결국에는 그러면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왜 레저용 산악 자전거 가지고는 산에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레저용 산악 자전거는 산악 자전거가 아니에요. 산에 가면 안 되거든요. 비포장길 정도만 타야 되는 거고, 도로 위주로 타야 되는 거고, 형태만 MTB를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100만원이 넘어야 입문형 산악 자전거냐, 또 풀서스펜션 자전거 중에서는 왜 300만원에 가까워야 입문형 풀서스펜션 자전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산악에 가서 안전하게 타는 기능이 나오고, 또 산악에 가서 탔을 때 쉽게 고장나지 않는 내구성이 나오고, 어떠한 기능을 충족하는 것들의 부속들이 모여 있다 보면 결국 하드테일은 100만원이 넘어야지 그런 부속들이 모이게 되고, 풀 서스펜션 자전거는 300만원에 가까워야지 그 부속들의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문형 산악 자전거는 말 그대로 산악에 가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자전거의 시작이고, 그 시작의 가격이 최소한은 하드테일은 100만원 이상, 풀 서스펜션은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돼야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시면 되고, 저는 100만원 이상 되는 하드테일 샀는데 이거는 산악에 가면 안 되는, 그럴 수 있어요. 특정 모델에 따라서는 도로 위주로 타야 되는 자전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산악에 가시고 싶다면 최소한의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이제 입문형 산악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입문형 산악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컴포넌트가 뭐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휠 사이즈를 29인치 사야 되냐, 27.5인치를 사야 되냐. 지금 코나에서도 하드테일이 신더콘 마우나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부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하나 다른 게 27.5인치냐 29인치냐,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134도 동일한 스펙의 27.5인치 자전거와 29인치 자전거가 나눠져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뭐 작은 사이즈는 27.5인치고 큰 사이즈는 29인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코나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전부 휠 사이즈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럼 코나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 이 취향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 취향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행을 위주로 타시는 분들한테 29인치가 유리하고, 이제 기술적인 거, 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27.5인치가 유리해요. 어떤 비율이냐면,
주행 위주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29인치 자전거가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유리하고, 트릭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27.5인치 자전거가 6대4의 비율 정도로 유리하다. 예. 그럼 결국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약간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극과 극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정도 느낌인데 확실히 차이는 있다. 29인치는 휠이 크잖아요. 일단 주행 위주로 타면 속도가 붙으면 속도가 유지가 잘 돼요, 도로에서. 그 다음에 산악의 기준으로는 험로드를 주파할 때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27.5인치보다. 그러니까 기술을 내가 쓰더라도 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위주로 탄다 라고 하시면 29인치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산악에 가서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타기는 타지만 그래도 공원에 나가서 스탠딩 기술들 있잖아요. 뭐 멈춰서 호핑, 점프, 엔도턴, 윌리, 매뉴얼, 뭐 이런 진짜 트릭 위주의 기술들을 구사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면 27.5인치를 선택하셔라. 예, 이런 내용이고, 극과 극은 아니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간단하게 결정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신장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은 당연히 스몰 사이즈나 엑스 스몰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27.5인치를 타는 게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다, 신장이 작으시다면. 물론 29인치의 스몰 사이즈도 나와요. 그래서 29인치의 스몰 사이즈는 내가 타면서 좀 잘 탈 자신이 있다, 이러신 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신장에 따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사주실 때 좀 이렇게 클 거를 대비해서 좀 큰 사이즈의 자전거를 사준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막 엑스 스몰이나 스몰을 타야 되는데 미디움을 사주시려고 그러고, 한 치수나 한 치수 반 정도 사이즈 큰 자전거를 사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바퀴가 큰 거보다는 27.5인치에서 프레임이 큰 거를 사주시는 게 아무래도 당장의 학생들이 타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신장이 커서 정 사이즈가 돼도 탈만하니까, 네,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좀 애매하신 분들도 있어요. 미디엄 타기 조금 애매하거나 라지를 타기 애매하거나 이렇게 걸치신 분들도 뭐 그때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조금 크게 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래서 신장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희 유선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종합적인 거를 좀 듣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근력이 없다, 근력이 없으신 분들도 29인치 타기 힘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근력도 충분하고 운동신경도 있고 자전거를 좀 적극적으로 타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또 29인치가 맞죠.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신장이나 내가 체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29인치와 27.5인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입문자분들한테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입문자분들도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입문의 과정을 지나가실 거니까, 그래서 실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아직 자전거를 타는 게 좀 서툴다, 그러면은 27.5인치를 타시는 게 좀 편한데, 나는 앞으로 상당히 잘 타질 계획이다, 아니면 나는 좀 이제 입문의 단계는 조금 지났고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좀 타는 그런 분들이고, 자전거 타는 게 좀 자유롭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기준에서는 확실히 29인치가 유리하고 29인치를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나가 특별하게 27.5인치 산악자전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다른 브랜드를 보면 이런 류의 산악자전거들이 요즘은 대부분 다 29인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산악자전거가 산악에 가서 산악자전거답게 탈 때는 27.5인치보다 29인치가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력만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하드테일이나 트레일 자전거를 사라 그럴 때, 저 같으면 저는 무조건 29인치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자전거에 대해서 숙련도가 있고 자전거 잘 타잖아요. 네, 그래서 제 취향도 알고 제 성향도 알고 제 실력도 알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29인치를 선택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고 주행 위주로 타시겠다라는 분들한테는 29인치를 추천드리면서 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하드테일에 대한 코나, 신더콘, 마우나 하드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코나에서 나오는 이 하드테일은 크로스 컨트리 레이싱용 하드테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눈에 얘기했지만 트레일용 하드테일이고, 트레일용 하드테일이라는 거는 일단 결국에는 좀 자전거를 캐주얼하게 타면서 좀 재미있게 즐기시는 용도의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로스컨트리 레이싱, 경기에 나가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가벼운 시트 포스트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케이블들이 지나가는 홀들의 구멍들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듦새가 그런 것들까지 장착을 할 거 고려해서 만든 자전거예요. 그래서 트레일에서 타기에 좋도록 지오메트리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전거고, 핸들바도 약간의 라이저바로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트레일 용도 외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이제 투어링 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의 뒤쪽 프레임에 보면은 이제 그 투어링 렉들을 장착할 수 있는 홀들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볼트로 바로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보면 코나, 신더콘, 마우나, 그 다음에 카우나, 이런 입문형급 하드테일은 이제 산악에서 주행을 하면서 또는 기술을 하면서 혹은 투어링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전문 자전거의 입문형 하드테일이고, 본격적으로 그런 트레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나 프로세스 134의 기본 모델이에요. 얘도 이제 옵션들이 쫙 위로 다양한데, 기본 모델이고 298만원. 그러니까 입문형 풀 서스펜션 자전거에서는 가장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와 그런 기능들을 갖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27.5인치, 29인치 이렇게 해서 프레임 컬러가 다르죠. 코나는 이 프레임의 컬러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성의 그런 브랜드의 자전거 중에서는 가장 장난기가 있고 과감하면서 진지하지 않게 좀 컬러풀하게 그렇게 좀 프레임들의 색깔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 해마다 나오는 자전거의 프레임 색깔들 중에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하나가 안 이쁘거나 이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입문자들한테 좋고, 특히 이 프로세스 134 27.5인치 모델은 X 스몰 사이즈도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입문자분들이나 다양한 연령대의 성별에도 이렇게 대응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나라는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자전거를 만들어주고 싶은지가 좀 이런 자전거들을 보면서 사실 더 느껴져요. 하이엔드급으로 가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엔트리급 모델들은 확실히 이렇게 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 같아요, 코나가.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자전거로 이제 어느 정도 파크 라이딩까지 다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악 자전거를 좀 가볍게 시작을 해서 한 2년, 3년 이렇게 즐기면서 첫 자전거로 타기에 충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변 시트 포스트도 다 달려 있고요. 주행을 하시든 트릭을 하시든 또 싱글을 가시든 파크를 가시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전거고, 하면서 조금의 관리를 해주시면서 타면은 첫 자전거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134, 그 다음에 신더콘 마우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드테일은 이제 앞에 100mm 포크가 꽂혀져 있는 입문형 산악 자전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 134는 리어 트러블이 133mm에 앞에는 140mm 포크가 꽂혀져 있는 이제 입문형 트레일 자전거입니다. 물론 얘들도 상급 기종들이 나와요. 카본 프레임까지. 두 모델 다 결국에는 산악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런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저 안에 잘 녹아져 있고, 그런 각각의 컴포넌트들도 다 잘 선택이 돼 있다, 가격에 비하면. 특히 프로세스 134는 저 레이아웃으로 카본 모델까지 쫙 올라가거든요. 결국 소재만 바뀌고 컴포넌트 구성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거죠. 저 엔트리급 모델이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의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내가 궁금한데 내가 궁금한 얘기를 안 해주고 쟤는 딴소리만 하지라는 뉘앙스의 댓글보다는 궁금하신 거를 정확하게 탁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매장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